되게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은 용인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직업윤리에 대한 관은 그건데 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정인신문에서 김용빈 씨가 나와 가지고 뭐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이 헌법재판소 정인하고 관련한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한국 사회가 참 걱정입니다. 이 사실을 규명하는데 5년 정도의 세월을 보낼 정도는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문제가 많은 겁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변별하는데 5년 정도 시간이 흘러도 갑론을박이 여러분들 진행될 정도니까 일단 문제에 대한 변별이 끝나야 그다음에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뭐 그냥 한탄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자기 노후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문형배 씨도 뭐 지금 아이들이 되게 대학교 아마 말년 정도 됐을 나이인데 다 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악하다는 표현을 떠나서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틀이 있으니까 득표수 조작 문제를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서버를 포렌식해야 된다. 그다음 명부를 가지고 투표자 수를 검증해야 된다. 그건 누가 모르냐 이야기죠. 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건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선관위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나를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하게 해라.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입에서 out of box thinking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out of box thinking. 상자를 벗어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이 그 생각이 굉장히 제가 만나본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대개 틀이 굉장히 강하고 그 틀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한 명도 그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내가. 그리고 헌법에서 그거를 다루게 되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5년을 투자했으면 저는 5년이면 거의 박사지 않습니까? 경제학 박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부정선거학 박사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하는데 무슨 시간이 들겠습니까? 20, 30분 통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방법들이 저하고는 너무나 생각이 달라가지고 궁합이 잘 안 맞는 겁니다. 법 조문 가지고 아무리 싸워봐라 이길 수 있냐 이야기죠. 그게 윤 대통령 탄핵 여러분들 인용되면 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더라도 아니 그렇게 털이 꽉 잡혀가지고 포렌식 해야 된다. 선거인 명부 검증해야 된다. 그걸 누가 모르냐요. 그걸 안 해줄 건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면 전부가 조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하고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이 뭘 해왔는지 5년이면 박사학위를 받고도 남던지 않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이 아는 지식 가지고 그냥 법리 공명을 아무리 해봐라 이야기죠. 대통령이 발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럼 그거를 입증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버 검증 안 해 줄 거고 선거인 명부 검증 안 해 줄 건데 그럼 다른 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이미 범죄 점검을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그거를 누군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거를 선관위 협조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전부가 조작이 돼 가지고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전부가 뭐죠? 인위적으로 가공된 숫자가 만들어진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무도 모르니까 잘 그 분야는. 모르면 뭐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헌법재판소 하는 것도 한심하지만 변호인단 하는 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서버는 어차피 안 깔 테니까 선거인 명부도 이러면 안 깔 테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거란 게 뭐죠? 숫자잖아요. 숫자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들이 이러면 그거를 잘 모른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숫자는 숫자. 선거는 숫자. 선거 부정 뭐죠? 숫자 조작. 숫자 조작을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궁합이 참 안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버 검증, 투표자 수 검증은 이미 예상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강북구청장 2022년 선거 허겸 기자가 스카이데일에서 보도하자마자 제가 제야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요청해 가지고 2022년도 강북구청장 선거 조사해 달라 7,000표 딱 여러분들 집어넣은 거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가짜표를 규칙에 따라서 만든 것을 찾아낸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헌법재판관들한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숫자를 만든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는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시죠. 진짜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이 지급윤리